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반복 일정한 모수모형 일련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적 가설을 세워놔야 되나요? 예, 통계적 가설은 사실 분산 분석표에서는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시험 문제로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가설의 의미 정도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무가설은 뭐죠? 예, 변화가 없다죠. 대립가설은요,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먼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균치의 변동이 기본적으로 오차 변동에 비해서 충분히 큰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귀무가설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같거나 크지 않다 이렇게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 대립가설은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가 되죠. 시그마 2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은 1보다 크다. 즉 a라는 놈의 높이가 밑변의 길이보다 월등히 길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의 변동에 e는 기본적으로 예속되게 되니까 a를 표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형태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어요. 뭐 시그마 a는 별로 의미가 없다. 시그마 a는 의미가 있다는데 뭐 0이 아니다지만 뭐 실제로 얘는 분산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우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예, 그래서 시그마 a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발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겠지만 뭐 이건 굳이 FM적인 가설은 아니니까 굳이 작다라 안 쳐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황당무계한 그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가설도 있어요. A1 이퀄 A2 이퀄 땡땡땡 AL은 모두 같다. 뭐 모두 같다는 얘기는 이게 같을 방법은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0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H1은 모두 0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될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A는 차이가 없다, A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 기본적으로 가설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다음 중 분산분석표에 귀무가설로 옳은 것은 또는 대립가설로 옳은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FM적인 검정은 이건 F검정이기 때문에 가설이 이건 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글쎄 F검정인 이상 사실 이게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 가지고 한번 아노바 테이블을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전체 제곱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yij의 제곱 마이너스 ct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제곱합이니까 lm개가 되고요. ct니까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a는 i죠. i가 들어가는 놈을 더하면 됩니다. 시그마 ti 땡의 제곱 i를 제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땡이니까 땡 나누기죠. 여긴 땡 없죠? 그러니까 나누기 1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ct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sa가 됩니다. 자, 그럼 분내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ssa 마이너스 sse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기는 i개니까 i는 l까지 빼기 ct 1이 되죠. 그러면 오차 변동의 df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lm-1이 됩니다. 즉 lm-l 같은 얘기가 되죠. 그러면 ms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기대평균 제곱이고요. 실제로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분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표본 분산은 기본적으로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이건 MSA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SST를 ln-1로 나누면 되죠. 얘는요, 얘는 SSE를 ln-1로 나누면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V가 되죠.
예, 얘가 뭘까요? 얘가 오차항의 4대 법칙. 정독도서에는 등불이 뜨지 않는다. 정독 등불이 성립하는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분석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F0, 분산비죠. 분산비는 뭐와 뭐의 분산비일까요? 즉,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제곱합의 힘, A의 변동의 힘 대 오차 밑변의 길이를 보는 거죠.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전체 변동이 얘하고 얘로 쪼개진 거기 때문입니다. 즉, 얘가 얘에 비해서 이빠이 크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MSA를 MSE로, 즉 VA를 V2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F 검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값이 기강력에 들어가면 당연히 A가 2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결국은 3포는 뭐가 돼요? 2가 3포가 되죠. 2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표준이 만들어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강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F0.95의 분자의 자유도, 자유도 A, 분모의 자유도 E가 되죠. 예, 이와 같은 식으로 성립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유의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F값에다가 스타를 붙입니다. 이게 하나를 붙이게 되면 유의하다라는 뜻이라고 통계학에서 얘기했었죠. 만약에 매우 유의하다면 예, 별 2개를 붙이죠. 기억나시죠? 유의하다,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체를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일단 분산분석표는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련 실험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물의 온도네요. 수온을 3가지 조건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수준이 결국은 3수준이고요. 요인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나요? 예, 요인은 물의 온도가 요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품질 특성은 수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율은 높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망대 특성이 되네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준을 3수준으로 반복을 몇 회를 했죠? 예, 4회 실험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실험을 했는데 이것에 차이가 있는지를 유의수준 5%로 분산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그럼 사실 뭐부터 세워야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구조식부터 세워야겠죠. 구조식은 이렇게 됩니다. 1요인 실험이고요. 그리고 반복이 4회예요. 그러니까 YIJ는 일단은 뮤 플러스 요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AI만 들어오게 됩니다. 즉 여기가 I계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I는 1에서 3까지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EIJ로 가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J는 반복이 4회니까 1에서 4까지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된 것이 구조식입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전체 모평균과 그리고 A의 효과 그리고 각각의 우연 변동으로 구성된 형태로 구조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실은 구조식을 세우는 거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구조식을 쓰시오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척보만 알아야 됩니다. 다만 객관식에서는 구조식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구조다라는 건 알아야겠죠. 즉 1요인 그리고 반복이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알게 되고요. 1요인 실험이다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분산 분석을 해갈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CT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CT는 n분의 t제곱이 되죠. 이거는 뭐 무조건 빼박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하게 뭐 LM 어쩌고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전체 개수분의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전체 개수는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4, 3, 12, 12개가 되고요. t는 이들의 합을 얘기하죠. 이걸 모두 더하면 346이 되네요. 그럼 여기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9976.33333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 제곱합을 구하는 거죠. 예, 전체 제곱합은 시그마 yij의 제곱 마이너스 ct인데 옛날 문제들이 많아서 시험 문제는 이걸 y 대신에 확률 변수 x로 많이 나오니까 그냥 x로 알고 푸셔도 됩니다. 다만 FM대로는 사실은 이것이 y 값이기 때문에 y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의 95%의 문제가 y를 쓰지 않고 x를 쓰는데요. 간혹가다 문제가 y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어려워해요. 이게 갑자기 왜 y지?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게 y고요. x가 원래는 그 통계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y라고 써야 되는데 전체 문제가 대부분 다 x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는 확률 변수라는 얘기가 되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험에서 얘기하는 반응값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야겠죠? 예, 계산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이 값은 10124가 됩니다. 그러면 9976.3333을 빼면 147.66667이 되네요. 자, 세 번째는 극간 변동 SA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극간 변동은 기본적으로 I 땡이죠. 예, 그럼 식이 만들어진 것을 잘 보세요. I를 가지고 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I 이퀄 1부터 L까지라는 얘기가 되고요. I가 살아야겠죠? 그러면 I 이외에는 땡이 됩니다. 그러면 땡은 나누게 되죠. 나누기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죠. 반복수가 몇 회죠? 4회죠. 그 다음에 TI는요. 111, 130, 105입니다. 그러니까 111, 130, 105입니다. 이건 계산기에서 안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CT가 됩니다. 그러면 85.16667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SSE나 이런 계산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산들은 이 아노바 테이블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번 해보죠. 뭐 데이터를 넣습니다. 우선 SST가 147.66667이네요. 그 다음에 제곱합 A는 85.16667이에요. 그러면 제곱합 E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62.5가 되네요. 자,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몇 개죠? 12개죠. 그러니까 얘는 12에서 하나를 빼니까 11이 돼요. A는요, 전체 몇 개죠? L이 3이죠. 여기서 선형식 하나를 빼니까 이것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오차의 자유도는 11에서 2를 빼니까 기본적으로 9개가 되네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9개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L, M-1이니까 L이 3이고 반복이 4이니까 4 빼기라면 3이 되니까 3, 3은 9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구해도 되고 차에 의해서도 구해도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에는 MS 즉 V 값을 구해볼까요? 먼저 극간 변동 A는 85.167을 기본적으로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는 42.58333이 됩니다. 그러면 분내 변동은 62.5를 9로 나누면 되니까 6.94444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F0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거 두 개 더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6.13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기각인지 아닌지 찾아봐야겠죠? 예, F95%에서 자유도 2와 9를 따르네요. 예, 이 값을 수표에서 찾으면 4.26이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유의하죠. 예, 기본적으로 요인 A는 유의합니다. 이제부터 이 A에 대해서 해석을 통해서 최적해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져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수 요인에 대한 최적해를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값이 가장 최적인지 먼저 최적해를 추정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U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U와 결합하는 것이 AI 중에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유의차가 있다 그랬으니까, 즉 유의하다고 했으니까
유의했다면은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선정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평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적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장 FM대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죠. A의 어느 수준을 이용한 모평균이다. 이렇게 되니까 A의 어느 수준이니까 결국은 결정된 어떤 A의 수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본 다지기 문제가 유의해졌으므로 이런 식으로 최적회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평균의 분산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한 y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계수 루트 vy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평균치를 추정한다면 당연히 어떤 평균치의 분산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거지 데이터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y바에 대한 기대값 vy바를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통계에서 배웠던 시쳇말로 시그마 x바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y바 i가 뭐였습니까? 예, y바 i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u 플러스 a는 땡이 없네요. 그냥 살아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바 i 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풀리죠. vmu 플러스 vai 플러스 v 2바 i 땡이 됩니다. 왜요? 세 개는 각각 서로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얘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얘도 얘에 영향을 주지 않죠. 얘도 어차피 오차고 얘도 오차니까 오차들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발생하죠. 물론 얘는 모수요인이고 얘는 별량요인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원래 모평균, 즉 모수예요. 얘는요, 모수 후보죠. 그러니까 모수 후보니까 결국은 모수란 얘기입니다. 얘는 뭐가 되죠? 별량이에요. 자, 모수, 숫자의 분산은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0이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V 2바 I 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몇 개를 평균 냈습니까? 땡개 평균을 냈죠. 그러니까 이것은 R개 평균을 냈다 또는 M개 평균을 냈다 이렇게 되겠죠. 즉, 이 자체는 시그마 2 제곱인데 이 시그마 2 제곱을 R번패를 갖다가 되니까 R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분삼수법에서 시그마 2 제곱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V거든요. 그러니까 V 나누기 R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치의 분산, 즉 n분의 시그마 w 제곱 통계학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얘가 뭐냐면 우염변동이니까 얘가 뭐예요? 분내 변동이니까 우염변동이죠.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복수가 R개죠. 여기 데이터가 N개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결국은 실험계획법이라 해서 통계학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험계획법을 하다 보면 통계학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조식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적회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의 오차 분산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 y바이, 즉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이 y바이 i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쟤는 뭐 말하나 마나 그냥 y바 i 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왜 t분포를 쓰나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의 t분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계획법에서는 기본적으로 t분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자유도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자유도는 대신 이번엔 뭐가 되냐면 오차 분산의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반복수의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오차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 분산이 몇 개짜리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R로 나눈 틀에서 여기에 R이 들어오면 안 돼요. R-1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의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통계학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자유도는 얘하고 연동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일요인 배치에서 심심치 않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두 개의 평균치 차이 검정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y바 i땡 마이너스 y바 i땡 다시에 대해서 푸시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ai의 평균은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고 ai 다시의 평균은 결국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차이는 평균치 차가 되죠. 평균치 차가 되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들어오게 되고요. 예, 여기서는 오차분산이 무조건 오차분산의 자유도가 들어옵니다. 즉 자유도 2니까 ln-1 또는 lr-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놈들의 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수준 간의 변동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반복이 땡식이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되냐면 r분의 시그마 2제곱 플러스 r분의 시그마 2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2제곱 어떻게 쓴다고요? 결국 이게 v를 대신 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분의 v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1-α2의 자유도 2가 되고요. 여기는 뭐냐 하면 r분의 v, r분의 v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가 뭐하니까 이것들은 이렇게도 쓰거든요. r분의 2ve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차라 그래서 리라 그래가지고 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차 오차 분산이 두 개, 차두리. 차두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터미네이터 차 아시죠? 예,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최소 유효차 검정, 즉 평균치 차이 검정은 뒤에 오차 분산은 차두리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혹시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을 물어보면 차두리만 골라서 찍어도 맞게 됩니다. 예, 차두리. 축구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리고 모수 모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오참을 직접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 분산의 점추정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오차 분산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EV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그마 2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점추정치는 볼 것도 없이 그냥 V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두 번째는 이 오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차의 신뢰 구간은 결국은 3포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모분산의 검정부터 시작해서 분산 얘기만 나오면 오직 분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이 제곱. 카이 제곱은 기억나시죠? 시그마 제곱분의 제곱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 카이 제곱의 범위가 아니라 시그마 제곱의 범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라고요? 두 개 바꿔주면 돼요. 시그마 제곱은 뭐로 나누는 거예요? 카이 제곱분의 제곱합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오차 분산의 신뢰 구간은 공식 끝났어요. 예, 시그마 제곱이 가운데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신뢰 구간이니까 쫙 뻗은 다음에 제곱합. 이게 뭐 구하는 겁니까? 오차 분산이죠. 그러면 오차의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SS2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즉 오차의 제곱합을 나누는데 뭘로 나누겠어요? 작은 쪽은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누면 신뢰 구간이 되죠. 그러니까 카이 제곱의 큰 놈은 1-2분의 알파죠. 작은 놈은요?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죠. 자유도는요? 무조건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오차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자유도 2로 나눠주면 하나의 공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극히 시험의 출제는 잘 안 되지만 혹간 출제가 되는데 뭐 이걸 위해서 공식을 악착같이 외울 수는 없는데 그냥 한 가지 팁만 알고 계세요. 어쨌든 모분산은 무조건 카이 제곱 분포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원칙에 좀 더 충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초다지기 문제에 대해서 분산분소표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최적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연습한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적해를 구하려면 유의한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F0가 F0.95보다 커요. 그러니까 F분포가 기각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H0가 기각이 되죠. 즉 유의하거든요. A는 유의하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수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망대 특성이 됩니다. 이것이 유의하다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130이 제일 크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정하는 요인은 뮤 A2가 됩니다. 그러면 뮤는 그대로 있고요. A2의 효과 A2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뮤 플러스 A2가 되면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느냐, Y바 2 땡이 됩니다. 물론 X바 2 땡이라고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이 Y바 2 땡이니까 이것은 130을 4로 나누는, 즉 T2를 R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130 나누기 4니까 기본적으로 32.5 이렇게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즉 최적해는 A2 수준이고 그때의 평균 추정값은 32.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A2 수준에서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UA2는 Y바 2땡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무조건 T분포라 그랬죠. 예, T 0.95%니까 97호가 됩니다. 참고로 이 실험기계법에서는 한쪽 규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양쪽 구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0.97호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유도는 볼 것도 없이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안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루트, 기본적으로 이 분산은 오차항의 법칙, 등분한성, 그러므로 무조건 6.944가 사용되게 됩니다. 즉 V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예, 반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반복수가 1로 같이 들어옵니다. R로 나눴죠? 그럼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는 개수나 V2를 나누는 개수나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이요인 실험에 가게 되면 유효반복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유효반복수란 어려운 공식을 외우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평균치에 대한 이해나 분산에 대한 이해는 똑같은 양을 학습해 가다 보면 같은 개념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구할 때 나눈 개수가 기본적으로 분산을 나눌 때 사용되는 개수와 같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Y바 2땡은 지금 32.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 0.975의 9는 수표에서 2.262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6.944 나누기 4니까 32.5 플러스 마이너스 2.98044가 되네요. 자, 이와 같이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은 무지도 따지지 말고 카이 제곱 분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카이 제곱은 시그마 제곱분의 제곱합이니까 시그마 제곱의 신뢰 구간은 카이 제곱분의 SS가 되죠. S 두 개, S 더블, 카이 더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더블 대 더블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시그마 2의 제곱은, 이건 왜냐 시그마 2 제곱이 되는 줄 아시겠죠? 예, 2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한 겁니다. 자, 제곱합인데 뭐의 제곱합이겠어요? 2의 제곱합이죠. 예, 온통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값이니까 큰 놈으로 나눠야겠죠? 카이 제곱 1마스 알파 2분의 자유도도 역시 2의 자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파 퍼 2분의 역시 2의 자유도가 되겠죠. 자, SSE가 얼마죠? 62.5네요. 62.5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카이 제곱 0.975에 자유도가 9죠. 예, 9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62.5를 카이 제곱 0.025에 9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값을 수표에서 찾으면 이 값은 19.02가 되고요. 이 값은 2.702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2 제곱은 3.286에서 23.148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차 분산의 95% 신뢰 구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문제를 미니탭을 돌려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니탭에서는 그렇게 분산 분석으로도 계산하지만 이렇게 주요가도를 보고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Y값 자체가 수준 2일 때 가장 크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적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이 값의 범위를 신뢰 구간으로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즉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구해봤을 때 신뢰 구간이 가장 높은 것은 수준 2다라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수준 1과 수준 2와 수준 3에는 표준 편차의 차이가 있는지, 즉 등분산성이 성립하는지를 체크한 건데요. 이 세 개의 범위가 겹치죠. 등분산성이 성립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르베뉴 검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속형 분포를 따를 때 기본적으로 p-value가 지금 0.05보다 크죠. 이것은 정규 분포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일단은 등분산성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항의 가정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오차항의 가정의 분석을 위해서 일단 R 관리도에다가 집어넣어 본 거예요. R 관리도를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값 자체가 전부 다 관리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은 시그마 W가 변하지 않았다. 즉 시그마 E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도 등분산의 검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신 뒤에 통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분석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시험을 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탈자리 없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핸디캡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점수 밭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계속 공식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지겨워질 거예요. 마치 검수형은 똑같아질 건데요. 쉽게 모든 걸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참으면서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